그런데 지금 그 최선희가 지난 9월 9일에 담화문을 처음에 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산법을 계속 내라 그랬어요. 근데 새로운 계산법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기존의 핵과 관련해서는 일체 건드리지 말아라. 영변에 있는 핵만 자기네가 폐기한다. 그걸 트럼프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대신에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 이겁니다. 완전히 해제는 못해도 완전히 좀 대폭 완화시켜라. 그러니까 북한의 인력들이 해외에 마음대로 파견되고 그다음에 이 원유 수출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원유 수입도 마음대로 하게, 그리고 석탄 자원 같은 거 결국 이런 걸 다 풀어주면 대북 제재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없죠. 예, 이런 게 해달라. 조금만 구멍이 뚫려도 네. 얘네들은 거짓말쟁이고 그냥 그 꼼수 쓰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만 뚫려도 안 돼요. 지금 대북 제재가 그렇게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계속 지금 해상무역이요, 이 밀수를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들은 영변에는 다른 걸 넘겨다 보지 말아라 이렇게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신 영변을 자기네가 해체하는 대신에 대북 제재를 다 이렇게 풀어달라 이거죠. 지금 이걸 놓고서 지금 계속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리를 못해서 지금 두세 명이 김배관까지 김명길 이렇게 그러니까 3종 세트가 나와서 나와가지고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 말을 지금 하지 못해서 왜 시원하게 이렇게 말하지? 우리가 영변을 내 보이겠는데 니네 이거 대북 제재 좀 풀어달라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저렇게 소란스럽게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참, 그리고 골 때리는 게 난 대한민국 정부 정말 골 때립니다. 왕자루이가 북한에 가서 신포 앞바다에 있는 마양도를 달라고 그렇게 북한에다 추파를 던지고 왔는데, 이해찬이 그 왕자루이를 만나서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무슨 핀 빠진 소리를 했습니까? 이젠 이 비핵화 문제, 그 다음에 한일 문제에 중국이 개입해야 된다. 이건 무슨 지나가던 벽다귀 같은 소리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렇지. 그게 걔네 다 욕적이라 그래. 아니 여기에 왜 왕천 같은 중국은 왜 개입시키는 겁니까? 중국이 뭐 때문에? 그러니까 1900 몇 년도야. 그때 청일전쟁. 네. 청일전쟁 해가지고 거기서 중국이 졌잖아요. 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더 일제 식민지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진짜 반미를 한다고 신중히 되라는 건 아닙니다. 반미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합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반미가 왜 필요하냐 하는데 그 관심종사들은 반미를 한다 칩시다. 근데 반미를 한다고 해서 진중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게 반미 표징이 되고 징표가 되는 겁니까? 그것들은 딱 빨갱이들이라 그런다니까. 중국 공산당을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야. 예, 토착 외고요 하면서 매국노라고 낙인 찍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이건 정말 우리 피에 사무친 매국노들이죠. 토착 빨갱이들이라 그러다니까. 이거 진짜.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해찬이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중국이 계속 개입해달라는 게 아닙니까? 이젠 중국이 개입할 때가 됐다. 그것도 북한하고 남북 문제에 중국이 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으면 모르겠는데, 지소미아를 파괴한 것하고 한국하고 일본 문제입니다. 한국하고 일본 문제에 중국이 개입해달라고 했습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 매국노네. 그거 진짜 매국노잖아. 중국이 뛰어들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네 절로 문을 열어놓고 이젠 뛰어들라고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요즘에 이해찬이는 치매 왔다는 말이 있더라고. 치매. 이건 치매도 그러니까 원래 애국자가 치매 걸리면 태극기를 흔드는데 이 역적놈이 치매 걸리면 그런 삔 빠진 소리만 하는 거지. 근데 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 박사님 잊어보십시오. 북한에 정신병자라고, 북한에도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병원도 있고 한데 그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보십시오. 그리고 북한에 치매에 걸린 사람들 보십시오. 한국에 치매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이 정신이 조금 이렇게 들락거리는 사람들, 이 정신병원 입원자들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북한 보십시오.
아무리 정신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막 신발 거꾸로 들고 하늘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을 절대로 욕을 안 합니다. 왜냐면 잡혀갈까 봐. 예, 그리고 북한의 침해한 자들요. 죽어도 김일성, 김정일을 욕을 안 합니다. 맞아. 아니, 북한의 어느 침해한 자가 김일성, 김정은을 욕하는 걸 봤습니까? 요즘 여기 없습니다. 여기는 그 욕적들, 빨갱이들 욕적들이니까 치매 걸려도 그런 소리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치매 걸리는 흉내를 내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치매 걸려가지고. 근데 뱃속까지 빨갱이기 때문에 빨갱이 소리만 하는 거지. 치매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게 얼마나 공포 정치가 무서웠으면 정신 이상에 걸린 사람들조차 김일성, 김정일을 못 욕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무서운 사회가 북한입니다. 정말 그리고 또 지금 대북 제재가 계속 강화되니까 네, 또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 하면 네, 또 뭐라 그랬어요? 시장을 좀 더 넓게 열어라. 통제를 하지 말고 그리고 공장기업소들 기존에는 공장기업소들이 뭐 생산 자율화라고 해서 몽땅 이 생산 자율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계획 60%를 수행하고 나머지 40%를 자기네 먹고 살 걸 만들어라 근데 했는데 40%에서 또 뭐 무슨 수익금 뭐 10% 예, 그걸 다 떼고 이렇게 했는데 공장들이 애초 국가에서 원료 자재를 못 대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딱 토를 달았습니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때까지 이렇게 딱 토를 달아서 뭐라고 했냐면 공장 기업소들의 한시적으로 자율적인 생산권을 줘라. 그러니까 공장 기업소들이 이젠 국가 계획이라는 게 없이 그러니까 생산을 못하는 기업소들이라겠습니다. 이건 뭐 국가 군수품 공장들까지 생산을 다 재버리고 뭐 하라는 게 아니고 생산을 못하는 기업소들은 이젠 자기네 절로 뭔가 만들어서 시장에다 팔 걸 만들어서 팔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20% 기존엔 10%라고 했는데 또 20%를 올라갔습니다. 20%를 올라가고 거기에 무슨 자금이 또 있습니다. 국가 무슨 자금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30%가 됩니다. 이 30%인데 여기서 뭐 전기세요 뭐 이런 거 다 떼고 30%를 국가에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 그 이제 생산을 못하는 기업소들은 대북 제재가 풀릴 때까지 마음대로 아무거나 생산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라. 그런데 30%는 국가에 바쳐라. 그리고 이 재정 통제를 매우 강화해라. 재정 통제를 강화해서 재정 통제를 강화하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시장에서 마구 내다 판다고 해서 그 돈을 마음대로 못 쓴다 절대로. 이건 일체 이 생산하고 그 생산물에 대한 통제를 내서 이게 한마디로 말해 국가에 바치는 돈을 떼먹지 말라 그겁니다. 니네 30% 국가에 바치는 거 그다음에 전기세랑 바치는 게 다 제대로 바쳐라 이겁니다. 그걸 제대로 바치고 니네 마음대로 생산해라. 근데 뭐 지금껏 뭐 북한이 뭐 이제는 뭐 생산할 만한 기업소들은 다 생산을 하는데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뭐 생산을 하겠는지 거기에다가 재정 통제를 강화해라. 그리고 은행망을 더 뭐 이 뭔가 하면 이 지금 이 나래전자카드라고 북한이 현금 카드 있죠. 현금 결제 카드. 이거 신용카드가 아니고 그냥 현금 카드입니다. 이 현금 카드라는 걸 이 휴대전화 있죠. 북한이 휴대폰 사용자들만 이 현금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현금 카드는 휴대폰 결제를 할 때는 반드시 현금 카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자를 대폭 늘려라. 이제는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모든 게 거래되게 되라. 근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마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뭐 확대를 하라고 하면 북한 경제가 상당히 위축이 될 겁니다. 안 되지. 네, 이건 아니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내면 돈을 안 주잖아. 네. 돈이 없다고. 이게 우리 경험인데 북한은 그렇게 얽매놓으면 오히려 경제가 위축이 됩니다. 원래 예.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국가가 이렇게 막 자지우지하면요.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위축이 돼요. 그리고 암고래가 더 활발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비싸져요. 당연하죠, 그건. 네. 그럼 뭐 지금 뭐 북한도 나름의 뭐 노력은 한다.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 몸부림은 칩니다. 뭐 미국에다 대고 뭐 큰 소리도 쳐보고 내부적으로는 또 뭐 종교 시설들도 많이 늘려라 뭐 어쩌라 하면서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종교는 인민의 마약이며 뭐 아편과 같다 뭐 이따 소리 한 거 아닌가?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종교 시설 늘려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실 그 북한에 관광 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중국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 북한에 관광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는 인간들은 참 뻘갱이니까 갈 거 아니야. 빨갱이니까. 예, 그렇기도 하죠. 행렬을 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나 가거나. 거기 누가 거길 왜 가겠냐고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돈을 뜯어내겠다고 저런 날강도 같은 놈. 아이고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정상회담 우리 오늘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북한에서 가능하대요? 북한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가능하대요? 북한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왜? 이제 더 이상 이 미국이 요구하는 그대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은 영변 외 플러스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렇지. 북한이 영변 외 플러스를 내놓는 날에는 과거 북한이 그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왔을 때 처음으로 납치자 문제를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 지금까지도 공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북한이 그겁니다. 한 걸음 양보가 100걸음, 1000걸음 양보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를 허용하는 날에는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봐라. 우리 말대로 북한이 영변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위에도 시설이 있다. 이 시설 내놓고 다음에 하나를 보여준 그 다음에 저쪽에 저기도 가보자 하면 북한이 뭐라고 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네는 이젠 이걸 합의를 깨기 위한 수순이다. 합의를 깨기 위한 수순.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생 전략이 왜 북한이 이 기생 전략이 유효한가 하면 지금 김정은이 중국에 들뜬 말듯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들뜬 말듯 하는 게 바로 이 미국하고 관계입니다. 이 미국하고 기생 관계는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 비핵화하고 관련해서 북한은 더 내놓을 게 없으니까 영변에는 내놓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미국은 영변에 플러스를 요구하는 게고, 그러니까 플러스를 자기네 못 주겠다는 게고, 그러면 판이 깨지는 겁니다. 판이 깨질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중국에 계속 이렇게 치맛자락을 펄럭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행여나해서 지금 또 정신없이 지금 김정은을 쫓아오고 있는데 아마 중국에 좀 뭐 기생 전략을 편다고 해서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나오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김정은도 크게 오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써먹지도 못하는 핵을 가지고 그 도대체 왜 저렇게 핵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걔가 미쳤어요.